낭만의 바다를 헤엄치는 법.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물든 단풍을 구경하려고 아내와 딸아이와 함께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한껏 무르익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사람이 무척 많았죠. 우리 가족 앞에 형형색색 화려한 등산복을 입고 올라가는 중년의 여성분들이 있었는데 떨어진 단풍잎을 보며 어머 예뻐라 왜 이리 이뻐? 라고 하시며 단풍잎을 서로의 머리에 꽂으시더군요. 그 모습이 낭만적으로 보여서 슬며시 미소를 지었는데 곁에 있던 딸아이 역시 그 모습이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단풍을 줍더니 어머 예뻐라 하며 머리에 단풍을 꽂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아이는 그날 배운 단풍이 예쁘다는 말을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했습니다. 그 덕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바쁘게 일하면서도 길가의 단풍잎만 보면 딸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행복했죠. 역시 행복은 별다른 게 아니라 이런 일상의 사소한 기쁨과 낭만을 찾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건 일상이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잠깐 산책하는 것도, 차 한잔하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추운 겨울 사랑하는 사람의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여주는 것도 모두 일상의 기쁨이자 낭만이죠. 아주 잠깐 조금의 여유만 더해져도 빡빡하고 건조한 일상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럭저럭 꽤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싶은 거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과 후회의 상념에 잠을 뒤척이게 됩니다. 그런 날엔 후회가 가슴에 사무쳐 툭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아쉬움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잊고 사는지, 뭘 찾아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일상의 기쁨과 낭만입니다. 허프포스트 코리아 편집장인 김도훈 작가는 우리 이제 낭만을 이야기합시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울증으로 넘친다.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약을 먹는다. 그건 그저 우울하기 때문은 아니다. 뇌가 보내는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인 신호다. 그걸 고백한다는 건 병원을 제 발로 찾는다는 건 자신을 다시 다듬어서 세상과 다시 연결 지점을 찾겠다는 의욕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다정함이다. 다정함이 당신의 친구들을 구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정함이 세상을 구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다정함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하찮은 인간이다. 하찮은 인간과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을 살아낸다. 이처럼 낭만은 단지 옛 추억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그리고 나의 삶과 타인의 삶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태도인 거죠. 혹시 낭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와 만들어가는 낭만이 있겠죠. 그 밖에도 옛사랑의 추억, 가족과의 행복하게 보낸 시간, 여행지에서 자유를 만끽했던 순간 등 다양한 낭만이 있을 겁니다. 저는 낭만을 생각하면 고야 터너의 그림들이나 괴테, 하이네, 바이런 같은 작가들이 떠오릅니다. 바로 낭만이라는 말을 탄생시키고 낭만주의 예술을 꽃피운 예술가들이죠. 낭만이라는 단어는 일본 작가 나스메 소세키가 로맨티시즘을 음차한 표현으로 단어에 담긴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꿈이나 공상의 세계를 동경하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뜻하죠. 능동적으로 개성을 표현하는 시대인 만큼 낭만은 우리가 자유롭고 폭넓은 사고로 이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낭만주의는 18에서 19세기 유럽을 휩쓴 예술운동입니다. 그때까지 유럽을 지배했던 건 논리와 이성, 균형을 추구한 엄격한 고전주의 사조였는데 낭만주의는 이에 반발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아름다움이 객관적인 이성과 균형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성에 달려있다고 여긴 거죠.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괴테의 서한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감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 낭만적인 삶에 대해 묘사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이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인식한 사람, 여유있게 사는 시민 하나가 그들의 조그마한 정원을 손질하여 낙원으로 꾸밀 줄 알고
불행한 사람마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도 끈기 있게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 햇빛을 다만 1분간이라도 더 오래 쳐다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그렇지, 그런 사람은 말없이 자기 자신 속에서 스스로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아무리 제약을 받고 있더라도 항상 마음속에는 자유라는 즐거운 감정을 간직하고 있다. 자기가 원하면 언제라도 감옥 같은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자유의 감각 말이다. 세상이 감옥 같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낭만인 것이죠. 낭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 작은 화분을 기르는 것, 잠들기 전 책을 읽는 것, 스스로 여유를 찾아내는 모든 것이 낭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오직 내 감정에 충실해 나만의 아름다움, 나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행복을 찾는 것이 바로 낭만적인 사람이 지닌 놀라운 능력이죠. 인생이 지루하고 답답하다면 내 삶의 작은 낭만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나간 과거나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낭만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오늘의 낭만을 잘 즐길 수 있다면 제 빛으로만 보이던 인생도 어느새 제 빛을 되찾았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혹시 낭만은 청춘일 때나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나긋나긋한 몸매와 통통 튀는 용수철 같은 발걸음, 온몸으로 발산하는 생동감, 삶에 대한 도전과 자신감 모두 멋지지만 청춘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마도 아직은 낭만을 잃지 않고 달콤한 사랑에 빠지는 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장영희 교수의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의 문장입니다. 이 글이 제 마음을 더욱 흔들었던 건 작가가 걸어간 길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로 1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게 된 그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등에 업혀 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서강대 영문학과를 거쳐 뉴욕 주립대 올버니 캠퍼스에서 영문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고 서강대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죠. 하지만 고난은 계속되어 2001년에는 유방암, 2004년에는 척추암과 간암 판정까지 받으셨습니다. 저 문장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무척이나 고된 삶을 보내셨음에도 청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가의 따스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작가는 청춘이 아름다운 이유를 낭만을 잃지 않고 달콤한 사랑에 빠지는 나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을 바꿔 말하면 누구든 낭만을 잃지 않고 달콤한 사랑을 계속할 수 있다면 청춘이 누리는 인생의 아름다움 역시 계속 누릴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우리 모두 각자 자신만의 낭만의 바다를 간직한 채 언제든 자유롭게 그곳을 헤엄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